그리어진 날 나라가 개천군요. 오늘은 우리 국조 단군께서 개국하신 개천절입니다. 이 뜻깊은 날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돌이켜보면 5,000년 역사상 오늘날과 같은 국론의 양극화는 흔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촛불과 태극기의 극한 대립 속에서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이나 태극기를 든 사람이나 처음에는 모두 애국심에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적대시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두 세력은 지금 국가를 망국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진보적인 좌파와 보수적인 우파가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왼손 오른손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서는 안 되듯이 좌파와 우파도 건전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를 탓하고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를 흉보면서 서로 단점을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서로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관계로 전환한다면 한국의 좌파와 우파는 국가와 민족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우로 편을 갈라 자기와 다른 쪽은 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적 재앙을 키워갈 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좌와 우의 상생을 도모하는 세력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비극입니다. 저는 그동안 학자로서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오늘과 같은 전대미문의 망국적 혼란상을 직면하여 뒷짐지고 앉아서 구경이나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정치인들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겠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 노릇 제대로 못한 책임이 그에 못지않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을 참여하는 새로운 국민 반성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국운동을 함에 있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난의 책임을 통감하고 참여하는 국민 반성운동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은 구한말 기울어가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끼를 둘러매고 대궐 앞에 나아가 상소를 올렸고, 율곡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부패해 가는 조선을 기둥이 썩어가는 큰 집에 비유하면서 많은 봉사를 올리셨습니다. 묵묵히 학문의 길을 걸어온 제가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국민구국운동에 나선 것은 면함 최익현 선생의 지부상소와 율곡 선생의 많은 봉사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곡 선생은 그 당시에 동서붕당이 시작되었을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중도주의자로서 양시 양비론을 펼치셨습니다. 따라서 동인과 서인으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외롭지만 끝까지 의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율곡 선생이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오늘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뒷짐지고 앉아서 구경만 하였을까요? 아니면 촛불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태극기를 들었을까요? 저는 율곡 선생은 촛불과 태극기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제3의 길을 국시로 삼아서 양시 양비론을 펼치면서 중도주의를 제창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나라가 망해가는데 뒷짐지고 앉아서 구경이나 하는 부유용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류에 영합하여 촛불과 태극기 어느 한쪽에 붙어서 국가의 재앙을 부추기는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제3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후일의 역사는 좌파가 든 촛불과 우파가 든 태극기가 아닌 촛불과 태극기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 제3의 길의 방점을 찍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의 이해를 추구하는 자는 촛불과 태극기 어느 한쪽 편을 따르고, 역사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는 촛불과 태극기의 상생을 모색하는 제3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 제3의 길은 이 나라의 국시가 될 것이고, 촛불과 태극기 세력을 넘어선 제3의 세력은 이 나라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대를 내다보는 해안과 역사를 바라보는 예지를 간직한 현명한 국민들은 촛불과 태극기를 내려놓고 장차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제3의 길,
제3의 세력의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조 단군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저 대륙의 한복판에 발해를 끼고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대륙의 끝자락 한반도에서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세계의 마지막 분단 국가가 되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쪽은 다시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져 사생결단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서 좌우 두 진영이 벌이는 싸움은 총검만 안 들었지 그 살풍경은 아군과 적군이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싸우자, 이기자, 복수하자, 작살내자고 외쳐대는 우파의 구호는 이미 좌파를 동포나 형제가 아닌 무찔러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역력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오늘의 사태를 조국 대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적벽 대전처럼 큰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단군의 자손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셨는데 형제 자매끼리 적이 되어서 복수하자, 작살내자 하고 덤벼들어 사생결단하고 싸운다면 위로는 조상에 부끄럽고 아래로는 자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는 것은 충정은 이해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남을 탓하는 저항의식이 담겨 있고 자기 반성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일관하는 것도 옳은 처사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수천 수만 명이 길바닥 위에서 노숙을 하면서 조국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데 못 들은 척 일관하는 것도 대통령답지 못합니다. 국민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저 고생들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침대 위에서 편히 잠잘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대통령도 땅바닥에서 잠을 잔다는 소문이 청와대 밖으로 흘러나와야 대통령다운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제도 탓으로 돌리고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동원하여 변명하려 드는 것은 백성을 너무 얕보는 것입니다.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백성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민심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실책입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여야 좌우가 갈등과 혼란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고 반성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배지에 목을 메고 재집권을 위한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운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책임을 동감하고 반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혼란과 갈등의 책임을 참여하고 반성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물결을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초리를 맞는 이 행사는 한 점의 작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긴 강을 이루고 큰 바다가 됩니다. 오늘 미미하게 시작하는 이 국민 반성 운동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대 화두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입니다. 책기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하라.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소하게 나오는 이 말을 우리 시대의 화두로 삼아서 우리 모두 남 탓하지 말고 대동단결하여 국민 통합, 민족 통일, 세계 최강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그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스승은 제자가 한기를 먹으라고 서기와 동용하네. 이제를 사고자 십자가에 대신 매달린 것처럼 먼저 좌파 우파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맞고 반성하겠습니다.